직책을 뭐 맡으셨어요? 지치가 없습니다 저는. 직책은 없어요? 아유,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이재명 하고 있을 때도 리베로. 네, 지책이 리베로예요, 리베로. 네. 가셔가지고 네. 꽃게밥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아 꽃게밥. 아 이재명이 째려봤잖아. 성남 시절에도 경기지사 시절에도 나는 살면서 어떤 정치 보복을 한 적 없다. 웃겨갖고. 죄송합니다. 아 너무 웃겨갖고. 자, 나오셨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뭐 안 붙여줘요? 예.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직접 가져오신 네, 거예요? 직접 가져오신 아,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네. 네. 예. 또 이렇게 뵐 줄 몰랐네요. 아 근데 이거 캐릭터 너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겹쳐요? 예, 약간 저기 좀 자유분방하신 네. 예, 좀 스타일이잖아요. 네. 예, 저도 약간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약간 저 캐릭터가 좀 겹친다. 원래 순서는 조상규 그 대변인께서 나오시는 게 아니었고 예.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거였어요. 예.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예. 일정이 땡겨져 가지고 예. 그 후보분들 다 미디어데이 갑자기 10시 반으로 땡겨졌잖아요. 오후 예. 일정이. 예. 그래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못 나오셔 가지고 예. 그 조상규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조상규 조 변호사님, 네. 예, 조 변호사님이 앞에 나오신 게 다행이네요. 왜요? 예, 그 뒤에 나오면 제가 좀 찜찜하게 갈 뻔했습니다. 왜요? 예. 왜요? 아 그래서 뒷타임 하길 잘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 한 걸 들었잖아요. 네. 예. 이제 지금 집에 가실 때 이제 찜찜하실 거예요. 왜 찜찜해요? 예, 왜? 찜찜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직책을 뭐 맡으셨어요? 지치가 없습니다 저는. 직책은 없어요? 아,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캠프에 직책은 없고. 예, 저 이재명 하고 있을 때도 리베로. 예, 지책이 리베로예요, 리베로. 예, 예. 근데 가셔가지고 네. 꽃게밥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 꽃게밥. 음. 아 이재명이 째려봤잖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이재명을 째려보면 탄핵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이재명이 나를 째려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이재명이 자기가 그랬잖아요. 서해안의 꽃게밥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서해안의 꽃게밥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 나를 꽃게밥을 만들려는 거구나. 네, 네. 예, 그렇게 딱 느꼈습니다. 아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다. 네. 예. 근데 요즘에 정말 예. 위협을 많이 느끼시죠? 저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하느님. 정말요. 하느님. 저는 정말 진짜 저는요. 그 정말 그 감옥 가서 1년 동안 정말 저기 스님을 만났는데요. 스님이 살이 나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살이? 예. 나보고 살이가 나오겠대. 이제 이게 몇 마디 나눴더니 예, 살이 나오겠네요. 그렇더라고. 진짜. 그래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예. 아, 저는 진짜 그 불교 쪽으로 이야기하면 득도를 한 것 같고. 독돌한 거. 예, 저기 이제 기독교적으로 하면 조금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게 이 세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잠시 살다 가는 건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예, 그 욕심 때문에 정말 많은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욕심들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명에 대한 욕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이제 지옥에서 잘 견뎌보자지, 예, 뭐 잘 살아보자 생각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질문을 지금 뭘 해야 될지 제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아니에요. 네. 컴퓨터가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질문을 할 게 있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지도 찾아보고 신문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도 찾고 뭐 이러다 보면 제가 좀 약간 산만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정책, 음, 안보, 음, 교육 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니, 싸가지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런 분야별로 그냥 물어봐셔도 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후보의 정책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왜 홍준표한테 갔느냐 뭐 이런 거 예,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할까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도 질문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질문할 걸 뭐 좀 찾아보고 또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저도 계속 눈 맞추면서 네. 머리가 좋으면 네. 다 듣고 그냥 바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이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쟤는 왜 손님
불러놓고 왜 딴짓 하느냐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게 된 이유가 가장 궁금해요. 홍준표 후보 지지한 게요.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소위 이제 윤 어게인, 예, 이제 젊은 청년들 나와서 지금 하고 있고, 사실 그 윤 어게인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울림을 주신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 작용화됐구나.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고, 예, 완전히 그 의회 독선, 의회 독재 이런 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병들었구나. 그리고 군사 안보 뭐 이런 데 이르기까지 이번에 이제 계엄령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지만 저기 옛날에 뭐 삼성 장군 이러면 되게 좀 이거 멋있게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한마디에 울고 눈물 막 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군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군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벌벌벌 떨고 있고 말도 더듬고. 삼성 장군 뭐 이런 사람들 그 대령만 해도 굉장히 옛날에 친척 중에 대령이 있다 그러면요. 어이구 그렇죠. 예. 괜찮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요번에 계엄령 이후로요. 친척 중에 군인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 그래요. 그냥 이 정도. 예, 완전히 이제 똥군이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를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방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국민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군인도 많으시죠. 예, 훌륭한 군인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나왔던 경우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707 거기에 지금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침 특수부대예요. 거기에 이제 사령관이 저 정도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일반 부대도 아니고 이게 이제 특수부대 사령관이 저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기밀이 거기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군사 기밀까지 막 내뱉을 수 있는 저 정도면 북한군한테 잡히면 예? 그냥 술술술술 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때리지 않아도 예,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령관이라는 게 야, 정말 그냥 또 진실을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그 전에 또 이제 김병주라든지 예? 또 혹은 뭐 그 박선원 의원. 예, 뭐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죠. 예, 주요 증인이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이거는 정말 그래서 윤석열 정신이 이건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도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오죽하면 이 계엄령을 했겠냐. 이런 이제 의지가 나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52%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 쪽에 계실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홍준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친다. 예.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그래서 실수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밑에 있을 때도 이재명이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발작 증상이 있어요. 발작 증상? 예, 뭐냐면 갑자기 한밤중에 느닷없이 SNS에다 막 글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파문이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습하느라고 그건 담당자가 그랬다. 이재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수습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즉흥적인 것을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실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예, 같은 법조인 출신에다가 이제 차이점이 이제 뭐 있다 그러면 홍준표 우리 후보는 그게 없잖아요. 전과가 없잖아요. 전과 없죠. 예. 그 이재명은 이제 전과가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회 경력도 중앙부대도 많은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험을 다 했고, 여기에 경남도지사 2번 했고, 그렇죠. 대구시장에 대구시장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체 경험도 훨씬 더 풍부하고, 게다가 중앙부대
국회의원 경험도 훨씬 더 풍부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게감도 더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는 지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이 상대하기는 좀 버겁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TV 토론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깰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모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약간 그 꼼수 이런 부분이 이제 밝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백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 그러면 아리백이 뭡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걸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하나 외워가지고 이제 이런 걸 써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게 다 사실 없어요. 예, 그 저기 이재명. 예, 아리백이 저기 국제 조약기구인 줄 알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기업들이 가입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꼼수에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준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대표 의저기 우리 후보였으면 이렇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죠. 그냥 이 정도로 대처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륜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이게 홍준표가 상대하기 제일 까다롭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네요. 속보가. 자, 경선 A조, B조가 나눠졌는데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A조, 네, B조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네, 참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네, 참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싸고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딱 붙었네요. 네. 재밌겠네요. 별로 뭐 그냥 덤덤합니다. 덤덤합니까? 예, 뭐 그 네. 정도는. 예, 자, 요즘에 그 연장 그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에 뭐 이재명 전 대표 보면 네, 토론회도 안 하겠다. 줄이겠다. 네. 줄이겠다. 딱 2번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요즘에 방송 출연도 녹화로 하겠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도 대폭 줄이고 그렇게 영상으로 요즘에 뭘 하네요. 영상으로. 그리고 옷도 까만색 안 입고 밝은색. 네. 밝은색으로 입고 미색으로 입고 아주 밝은색으로 입고 머리도 살짝 갈색으로 염색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예전에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늑대나 네. 호랑이가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 왔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러니까 소리 툭 하니까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털이 많지 않고요. 우리 엄마 손은 하얘요. 그러니까 분칠하고 엄마 손 여기 있다. 이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속이 시커먼데 그러니까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까마귀가 예, 이제 분칠한다고 백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상이나 어떤 걸로 통해 가지고 히틀러식으로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떤 프로파간다를 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수민 작가랑 김도울 선생이랑 나와서 살면서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 성남 시절에도 경기지사 시절에도 해코지해도 내쫓은 일이 없다. 해코지에서 보복은 피곤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일입니다. 나는 살면서 어떤 정치 보복을 한 적 없다. 나를 누가 괴롭혔어도 나는 절대로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 너무 웃겨갖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웃겨갖고 참을 수가 없었어. 죄송한데 참아야 되는데 예, 정말 참기가 힘든 그건데 저만 해도요 성남시장 때부터 그 이재명을 계속히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힌 거죠. 근데 사실을 보도한 거고 그 사실을 계속 이제 성남시의 그 일간지 성남시에 있는 일간지 모 기자라는 분이 계셔요. 예, 성도 모 씨예요. 그래서 형이 모 씨예요. 성이 모 씨예요. 네. 그래서 모 기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 기자가 네.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저한테 그 모 기자를 고소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게 고소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론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상담했더니 이거 고소거리 안 된단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해라.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재명 형님 고소하라 그래서 형님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복 아닙니까? 고소거리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하래요. 괴롭히라고. 예? 그런 거를 지시를 저는 받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고소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고소가 남아 있고 제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만나고 와갖고 공천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복이 아닌가요? 예, 공정하게 했습니까? 그 자당 내에서도 독재자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독재자가 보복 없이 독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그 까마귀가 분칠하면 백로가 된다는 착각은 뭔지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믿어주는 지지자가 있다는 게 저는 참 그 지지자들이 IQ 수준이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예.